네. 문제는 고르신 게 성남에서 고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지는 거예요. 13억, 14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 강남 쪽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돈을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이 계급이에요. 지역,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거나 어느 지역에 어, 살고 있거나 이거 자체가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성남에 사는 거랑 강남에 사는 거랑 계급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랑 그리고 문의 주신 물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물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질의응답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상황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주셨어요. 사실 투자를 할지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실거주도 좋은 데서 하고 싶고 투자도 잘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문의해 주신 거 네, 이거는 이제 실거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하나는 위례, 네, 하나는 이제 금빛 그랑메종 성남의 구도심에 있는 거. 네. 요거 두 개는 실거주로 보신 것 같고 지금 저한테 주신 사연도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없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음, 현금으로만 전부 다 하실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예, 현금으로 한 14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더 상급지로 갈 수는 있거든요. 실거주를 하더라도. 근데 꼭 성남 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네. 이제 그동안 살아온 지역이 음. 구성남 쪽이다 보니까 음. 가까운 쪽에 오느라고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아, 이게 사실 그 영토 본능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익숙한 데를 위주로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현금이 꽤 많으시니까 사실 좀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음, 요 두 개에서는 저는 그래도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위례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음, 가격도 한 3억, 4억 정도 더 비싸긴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가보셨죠? 두 군데 다 이미 아시죠? 네네. 그걸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생활권이 네,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계획된 신도시잖아요, 위례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언덕이잖아요. 그랑매정은 단지도 이렇게 음, 길게 형성되어 있고 이 단대 오거리역이 되게 어수선한 느낌이긴 하잖아요. 약간 시장 같은 네.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지는 위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차피 실거주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땅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위례역 프로지오를 선택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좀 가까워서 거기를 선택했는데 사실 좀 거기가 주상복합이고 네. 조금 단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좀 장래 투자성이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땅의 가치는 나쁘지 않아요. 땅 음, 자체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위례가 특이한 게 하남이랑 송파랑 성남 이렇게 섞여 있는 신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례역에 가까운 애들일수록 그 역세권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송파 음, 쪽에 소속되어 있는 단지들도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권은 다 똑같은데 서울 주민이냐 경기도 주민이냐에 따라서 약간 받는 뭐 복지나 향후에 뭐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대가 또 이제 성파 쪽은 남위례역에서 좀 멀어도 가격대 좀 비싸게 형성되어 있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생활권별로 약간 차이점은 있을지언정 이제 남위례역이라는 역세권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좋은 입지를 가까이 두고 있기 음,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실거주로 네, 봤을 때. 근데 실거주로 이제 봤을 때, 문제는 고르신 게 네, 대출을 아예 안 끼고 고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성남에서 고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음, 그 정도 금액 13억, 14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 강남 쪽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그래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물건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토어제가 풀렸잖아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뭐 이렇게 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 토어제가 있으면 이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전세를 못 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13억 정도 투자금이라면은 여기에다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를 끼는 것도 사실 일종의 사금융이죠. 내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다시 그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이자가 네,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잠삼 대청은 이제 순서가 잘못됐어요. 청담? 입지는 청담, 대치, 삼성, 잠실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런 순서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음, 그래서 보면은 청담의 청담 차이. 얘가 지금 이제 1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연식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2011년식인데, 강남에서 이 정도면 뭐 어,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가봐도 되게 신축 같은 느낌이 나요. 준신축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대치. 여기는 이제 완전한 학군지죠. 우리나라 1등 학군지입니다. 1등 학군지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아파트. 물론 이거는 약간 준구축이고요. 2000년식이고, 약간 언덕이에요. 구릉지 같은 느낌의 언덕. 삼성 아파트. 음, 얘도 13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삼성동에 이제
삼성, 롯데. 얘는 세대수가 딱 300세대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 청담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삼성역에 복합 개발되는 것들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네. 얘도 이제 투자금 측면에서는 가능하죠, 접근이. 그리고 잠실. 그리고 잠실을 좀 문의를 주셨어요. 네. 학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서판교는 뭐 뭔가 먼 것 같다. 그리고 송파랑 그렇죠. 잠실은 잘 모르셔서 물어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은 잠실동에서 송파는 잠실동이 제일 좋은 데고 거의 준 네.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잠실 세내역 종합운동장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한두 칸만 들어가면 배치까지 이렇게 삼성까지 쭉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으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고 대단지이고 송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들입니다. 엘리트파라고 하죠. 엘스, 네. 리센츠, 트리지움 뭐 파크리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지금 투자금이 13억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요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를 좀 보유할 생각을 하셨는지를. 저는 강남 쪽은 너무 저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네, 좀 입성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네 군데가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저희가 가진 13호까지. 그러면 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우선은 주변에 또 전세를 얻어야 될 거잖아요. 네, 아니면 뭐 월세를 살아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3억을 완전히 다 투자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음, 아니면 뭐 방법도 있기는 한데, 좀 월세를 산다든가, 네네.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지금 가장 추천해고 주고 싶은 건가요, 이게? 그쵸. 어차피 장기로 이제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실거주든 투자든. 이제 제가 음, 생각하는 장기라는 거는 10년, 최소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 가지고 온 아파트들은 생활권 자체,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거의 대한민국 최상급에 해당하는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10년에서 15년 정도 보유만 해도 지금 싸든 비싸든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수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익률을 떠나서. 왜냐면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도 여기 네, 올라가는 게 5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음, 아드님이 이제 월에 버는 돈이 이제 1,0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으셔서 네, 얘네들을 보유해서도 하고도 그렇게 보유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음, 얘네들도 전세가 떨어지는 시기에 막 1억씩, 2억씩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현금 흐름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상급지에 있는 우리나라 완전 1급지의 1등 아파트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고 보통 이제 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기 지역 주변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강남으로 접근할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네, 아예 좀만 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쭉 보면은 그 정도 투자금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3억, 14억 가까이 전부 다 때려 넣으면 이제 실거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죠. 진짜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 보통 그렇게 되면은 월세 거주가 되겠죠. 월세를 음, 거주하셔야 좀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될 거고 전세를 거주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5억 정도는 전세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실거주를 이제 전세나 월세로 할 때 이제 한 5억 정도 어디다 넣고 깔고 앉는 다음에 남는 돈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네, 가능한 투자처. 그래서 강남에서 사실 수서동, 이제 대청 뭐 대치 바로 밑인데 쪽 지역은 강남에서 살짝 생활권이 떨어지는데 강남 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생활권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입지가 절대로 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음, 지역만 가도 웬만한 대장급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8억대로 뭐 9억대 안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송파도 마찬가지로 잠실로는 못 음, 들어가는데 송파 내에 준구축 이 정도면 준신축입니다. 레미안 파크팰리스는 준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한 7억 8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할 거거든요. 8억 9억 많이 잡아야 9억. 그리고 이제 음, 바로 옆에 있는 쌍용 얘는 구축인데 이제 뭐 3호선 가깝고 얘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들어와서 같은 생활권에 이제 중구축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구축을 골라서 조금 향후에 수익률까지 좀 더 노려보실 건지 어차피 오래 보유한다 치면은 97년식이면 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안 네, 그래도 이 계룡역 위쪽 부분 여기 원래 교도소 있었던 데 다 청년주택으로 바뀌고 있고 새 아파트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음, 좋아지고 얘도 이제 덩달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실거주를 이제 한 5억 정도를 어딘가에 넣었다 뭐 월세든 전세든 이제 그 돈을 깔고 앉은 상태에서 13억에서 그 정도를 빼고 나머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돈을 다 때려 넣고 투자를 한 다음에 네, 월세로 사는 방법인 거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음, 내 주거 안정성, 전세를 놓고 전세를 살면서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그 남은 돈으로 가장 상급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인 것들.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뭐 강남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이제 송파 쪽까지만 조금 봤었거든요. 실제로 뭐 임장을 간 건 아니고 송파까지 조금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아, 했었고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자세한 건 몰라서 뭐 네. 헬리오시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네. 생각을 했어요. 예. 헬리오시티도 제가 하려다가 이 안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요. 헬리오시티보다 헬리오시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헬리오시티가 그 투자가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가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실거주가.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예. 어차피 거기는 음, 실거주가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안 되는 투자를 할 거라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냥 가장 그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좋은 애들이에요. 입지 음,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여기다 돈을 넣는 게 낫고 실거주 하실 거면은 런 부분들 강남의 음, 끝자락이거나 아니면은 송파에서 중급지 정도 단지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음. 겁니다. 사실 현금 흐름도 상당히 높으셔서 여기 있는 걸 해도 크게 부담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사실은. 강남 송파까지. 그러면 혹시 지금 구성남도 많이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성남 쪽은 좀 미래 투자가 어떨지. 구성남도 좋죠, 사실 투자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구성남 쪽으로 신축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재개발 들어가는 걸 입주권을 하나 사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금을 쪼개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금을 이제 하나의 제일 좋은 거에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음, 말씀하신 게 재개발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구성남에 재개발을 보신다는 거는 이제 투자금 또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분담금도 나중에 낼 거고 네.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투자금을 얼마를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재개발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같은 돈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단지를 살 수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그냥 애초에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들어요. 어차피 또 투자금은 몽창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입지가 좋은 그거보다는 게 낫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입지가 좋은 게 훨씬 네, 낫다. 네. 아, 여기는 입지가 네,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네. 말씀드린 대한민국 최상급지에 비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쵸? 입지가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뭐가 재개발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재개발 돼서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그 입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상품성이 음, 좋아지는 거지. 신축 아파트가 돼서 일시적으로 몇 년간 인기가 있어지는 건 맞는데요. 입지 음,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막 뭐 새로운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엄청 좋은 인프라가 생기고 학군이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 포레스티아죠. 네, 얘들이 신축 아파트가 됐죠. 네, 신축 아파트가 됐는데 입지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죠. 개선되고 나머지는 좋아진 건 맞는데 강남권이랑 송파 중상급지에 비해서 얘가 입지가 좋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음, 들어가는 투자금이 분담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목돈이 막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같은 돈을 어디다 넣을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신축은 사람들이 현혹돼요. 신축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심지어 네,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신축을 갖고 싶어서 예전에 일기 신도시 분당이 새로 지어질 때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발전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분당보다 강남이 좋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때 네, 분당 뭐 강남 팔고 분당 가신 분들 뭐 아예 나 분당 좋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강남보다 좋냐는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네. 그렇진 않죠. 그렇죠. 여기에 아무리 뭐가 좋아진다 그래도 강남, 송파, 중상급제보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음, 생각했을 때 투자금을 뭐 인력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좀 더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네, 차이를 이제 아끼기 위해서 조금 입지 낮은 거를 가지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이렇게 돈을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이 계급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거나 어느 지역에 어, 살고 있거나 이거 자체가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성남에 사는 거랑 강남에 사는 거랑 계급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정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강남 쪽이나 잠실에 투자를 한다면 계급이 바뀌는 거죠. 예, 음, 근데 그게 좀 두려운 부분이죠. 뭐 매가도 막 20억이 넘어가고 그런 네,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그쪽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리고 내가 익숙한 곳은 여기니까 그런 네, 선택이 조금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 눈에는 저는 좀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계급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혹시 판교 쪽은 강남보다는 못하겠지만 그 판교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판교도 계속 좋아질 일만 있죠, 사실은. 판교는 근데 음. 이제 20평대보다 30평대로 봐야 될 거고요. 이 중앙에, 여기 판교역이 제일 좋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 판교육 쪽은 또 워낙 비싸서, 그쵸. 거의 강남에 가까운 네. 가격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음, 투자금이 되시긴 해요, 이런 것들. 백현마을 이런 데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음, 그쵸? 이제 그랑블까지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뭐 10억 초반까지도 잘하면 할 수 있겠네요. 25억이니까. 근데 어, 보세요. 이게 매가도 중요해요. 향후에
시세 차익이 일어나는 건 매가가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매가가 25억이면은 뭐 물론 30평대로 잡은 거긴 하지만 강남으로 가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같은.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데 25억이라는 수치가 같아. 음, 판교와 강남에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입지 차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근데 가격은 같아. 그럼 무언가가 비싸거나 뭔가가 싼 거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같다면은 입지를 따라서 가는 게 맞겠죠.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음, 가치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네, 낀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눈에 다 보이지만 호가고, 이 효과가 네, 보이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딱 어디에 수치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보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결국엔 가격이 수렴을 하거든요. 따라가요. 만약에 가치보다 음,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언젠간 떨어질 거고요. 그 가치에 맞게. 그 네, 가치보다 더 낮게 가격이 형성돼 언젠가는 그 가격에 맞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같은 입지가 아닌데 가격이 같다면 무언가 싸거나 무언가 비싼 거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투자를 하거나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남 쪽에 비슷한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판교랑 비슷하다면 당연히 강남을 가는 게 낫지 아,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같은 평형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평대로 해야지 이제 그랑불에 36평인가 그게 39평인가 그런데 네, 걔가 25억이니까 지금 2억 차이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음, 대형 평수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높은 수준의 투자는 사실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계속 평형이 아, 줄어들더라도 결국엔 줄어들더라도, 땅을 사는 거거든요. 땅을. 예. 음, 내가 대치동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대치역 3호선이랑 이 네, 주변에 굉장히 좋은 학원 그리고 좋은 중학교 그리고 서울대를 보낼 수 있을 법한 뭐 고등학교들 이런 고등학교를 내가 사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음, 거. 근데 음, 판교는 뭘 사는 거예요? 판교도 이제 장점이 있죠. 여기에 지금 개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봉이 높은 네, 개발자들이 있는 업무지구 그리고 판교역 강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당선 뭐 네, 그리고 되게 좋은 환경 여기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학원가들, 여기 순회역 이런 음, 학원가들을 사는 한번 거,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 신축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신축에, 신축보다 그 아파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그걸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샤시가 되어 있는지, 베란다가 어떤지, 디귿자 주방인지 이런 걸 따지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가격적인 입장에서.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음, 땅에 붙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진짜 네, 부자들은 100억 가지고 와서 1%짜리 투자를 한대요. 원금 손실 없는 거. 그래도 음, 1억이 올라가잖아요. 1억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1억 벌기 위해서 3천만 원 넣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진짜 막 몇 개씩 들개처럼 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임장을. 음, 부자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안정성이 네, 있으면서 무조건 보장되는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강남이라고 생각해요. 강남, 송파, 서초. 음, 그중에 제가 강남과 잠시를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음, 여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하시면 투자든 실거주든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하시면은 네, 실패가 어렵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네, 들어서 부산이 인구가 300만 명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부산에서 네, 제일 좋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예요. 그때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수는 한 300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네, 갑자기 광주에 있는 사람이 해운대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서울, 일산에 사는 음, 사람이 해운대를 가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살진 않잖아요. 근데 네, 강남은 어때요? 강남의 음, 수요는 몇 명일까요? 강남의 수요는 전 국민이지 않을까? 그렇죠. 5천만 하고 명이에요. 싶은 사람은, 네, 5천만 명입니다. 네. 음, 여긴 수요가 넘치는데요. 그 돈만 네, 싸지면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격 변동이 있을 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느 충분히 있으시니까 이런 투자처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 PPT 마지막에 요거 여기는 실거주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어디요? 가격이 까치마을? 네, 까치마을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파크팰리스도 15억이면은 대출 조금만 일으키면 가능한 거잖아요. 오파 실거주도 가능한 팰리스?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까치마을하고 파크 팰리스? 그리고 가락쌍용 여기까지. 실거주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돈이 충분하신 분들을 코칭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네. 아, 그래요? 네, 훨씬 편합니다. 그냥 음, 가치에 대한 것만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그 부분을 잘 모르거나 강남이 네,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선택을 안 하시는 거지. 돈이 애매하게 있으면은 전부 다 외곽에 있는 거 수익률 좋은 걸 자꾸 골라야 돼요. 그 중에 가치 좋은 거. 근데 음, 걔네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어, 마치 서울대 놔두고 이제 밑에서 노는 거죠, 다. 연대, 뭐, 어디 뭐, 서강대가 좋으냐, 뭐, 홍대가 좋냐,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다 고만고만한 음, 거죠, 서울대 입장에서는. 근데 서울대를 갈 수 음, 있는 사람한테 서울대만 말하면 되는 거. 뭐하러 밑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러네요. 네. 사실 이런 거 음. 사시면은 저는 약간 계급이 계속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청담, 대치, 삼성, 요 중에서 제일 뭐 투자성이 있는 건 어딜까요? 청담이, 음, 청담입니다.
근데 입니다. 얘가 딱 그 투자금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투자금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거예요. 보통 강남이니까 네,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실제 매물로 들어가서 전세를 맞춘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를 맞춰 나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금이 네, 조금씩 달라질 거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음, 실제로 여기 전화를 해보시거나 임장을 좀 하셔야 돼요. 음, 요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네네, 찝어드릴 수는 있는데, 뭐 네. 같이 가드릴 수는 있죠. 그는 이제 동행 서비스가 따로 있는 거고, 요거는 다 한 번씩 보시고 스스로 조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할 아, 수밖에 없죠. 좋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봐야지 사는 거니까.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얘네들을 전부 다 부동산 방문해서 한 군데만, 여기 아파트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네, 아파트의 주변에 부동산 다섯 군데에서 10개 이상 다 보시고, 대치에서도 그렇게 보시고, 삼성에서도 이렇게 한 음, 5, 60군데를 싹 다 본 다음에 쫙 네, 추려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거기서 내고가 되는 거, 잘 되는 거. 음, 급한 거 아니면 나한테 투자 상황에 맞게 뭐 투자금이 딱 적정한 거 이런 거 딱 골라서 사시면 돼요. 이건 음, 심플해요. 아예 그냥 돈 충분하시기 때문에 돈 투자가 심플해지는. 네, 이해되시죠? 혹시 또 네. 질문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도 또 이렇게 가장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청담이나 저쪽 강남권 물건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대출 조금 받으면은 이제 수서동 이런 역 있는 데나 송파 쪽. 그다음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본 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위례역 푸르지오 그러죠.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져오신 것보다 제가 가지고 온 게 물론 투자금과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입지 가치가 그냥 많이 차이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음. 엄청 차이 나요. 음. 서울대랑 뭐 이렇게 뭐 다른 밑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아직 이제 아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음, 그냥 있는 돈에서 해야 되냐,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률을 높이려면 이제 좀 가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겠죠. 수익금을 높이려면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률과 수익금은. 그 수익금을 네, 수익금을 높이려면, 높이려면은 이제 강남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이제 네, 돈을 차근차근 모으시다 보면은 거기에 또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세를 빼고 전세를 빼고, 전세금을 또 모아서 이제 빼는 아니면 대출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네, 가능한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돈이 있다고 그냥 강남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음, 상황을 봤을 때 더더욱 강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음, 강남은 리스크가 있어요. 보유 리스크가. 이제 가격이 음, 빠지면은 한없이 막 빠지게 느껴지거든요. 10%만 빠져도 2, 3억씩 쭉쭉 빠지니까. 그리고 어, 이제 뭐 위기가 오면은 그거를 보유 못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유해야만 특히 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것들은 장기 관점이 무조건 필요해요. 장기 관점으로 음, 가져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장기로 보유한다는 게. 근데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힘은 저축에서 와요. 음,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네, 대응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보유하냐 안 하냐가 떠요.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강남 지역에 보면 강남 아파트 경매 나온 거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던져지는 거예요. 내 입지와 음, 상관없이 보유를 못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음. 그거는 저축이 내가 되고 있고 생활이 검소하고 돈을 모아 나가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런 변동성이 와도 내 현금으로 좀 메꾸다가 안 되면 대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유할 수 음, 있는 거고. 그게 힘들어도 계속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그 대출도 갚아 나가면서 계속 보유하고 되게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월 수입이나 지출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도 강남을 들어가 되면 결국엔 경매 넘어가거나 팔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의미가 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네, 강남을 그러면 사는 게 이해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내가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 이 돈을 절약하고 이제 검소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무조건 검소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내 음, 생활비를 늘리는 순간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그걸 못 줄이니까 나중에. 그러면 변동성이 그렇죠. 왔을 때 내 생활비를 줄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줄이지 못해요. 습관이 들면은. 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출이 이게 고정 지출이 높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네, 되는 돈이 높으신 거고 그러면은 수입에 대비해서 쓰는 게 굉장히 검소하시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으신 거라고 보여지고 리스크 음, 대비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강남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산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공부는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음, 안 파니까. 남이 말해서 이거 좋아요. 이거 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고 15년 보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20년 보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가치를 알아야만 그게 가능해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제 말 믿으시든가. 저는 15년 이상 보시라고 이걸 추천드린 겁니다. 뭐 단기 5년 안에 해서 또 팔고 어디 가요? 이거 뭐 청담 팔고 압구정 음, 가실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압구정 음, 50억입니다. 45억 50억 하니까. 그러면 한 15년 보고, 네. 15년 보유. 네. 15년 이상 보유. 최소 15년. 저는 그렇게 음,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일단,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감히 생각을 못 해봤던 강남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조금 더 선택의 복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